제가 제목을 2024년 총선은 준 오픈 프라이머리로 해야 된다. 준자를 붙였는데요.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준자를 붙이는 아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와 그 정당의 문제인데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정당은요, 정당의 지도자들이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원하지만 정당은 당원들만의 정치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공직 후보주의 문제점은요, 정당이 자신의 이해와 이익에 따라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이해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민주주의와 선거를 말씀드릴 터인데,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알다시피 그래서 민주주의의 심장부에 속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선거는 과거를 제지하고 미래를 선택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 선거제도의 문제점은요, 잘 알다시피 좋은 상품보다는 팔리기 좋은 상품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팔리기 좋은 상품을 선호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질 나쁜 상품을 고가로 구입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금 없는 단체나 후보라든지 조직이 부족한 단체나 후보는 선택될 수가 없다는 점이 큰 문제점입니다. 현행헌법 8조 2항을 보면요, 헌법은 정당은 그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 된다. 헌법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활동이 민주적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활동의 민주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의 의사결정이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걸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공직 후보자는 상향식 의사 형성 절차에 따라서 결정될 것을 헌법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활동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향식 공천이 아니라 상향식 공천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현 공직 후보자 결정은 알다시피 정당 공천위원회를 통해서 공직 후보자를 결정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최근에는 대통령 후보의 경우에는 당원들만의 투표가 아니라 일부 국민이나 여론 등을 감안해서 하는 그런 약간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국회의원과 기타 공직자들은 정당이 독점해서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는 내년 총선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 공직 후보자 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가 공직 후보자를 정당의 지도부가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금이나 조직력 없는 국민은 따라서 후보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물론 무소속 입 후보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양당 구조 하에서는 무소속 후보의 출마는요 허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직 후보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민주주의 이념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의 공천 방식은 정당 활동의 민주성을 충족하게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공직 후보 선출 방법이 절실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고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정당 지도자 중심의 공천 방법은 지양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잠깐 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그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은 먼저 프라이머리는 예비 선거를 그냥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본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예비 선거인데 여기에서 후보자를 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선거를 통해서 후보자를 결정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정당 지도자들의 권한이 매우 축소가 됩니다. 또 국민을 주권자로 대접하게 되는 경향이 큰 것이죠. 국민에게 후보 공천권을 주기 때문에 정당 활동의 민주성 또는 국민을 주권자로 대접해주는 그 의의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라이머리에서 오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인데 오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당원 외에 일반 국민들도 이 투표에 참여가 가능한 것을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정당 지도자들의 당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고 일반 당원과 시민들의 영향력은 강화될 것이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20세기 초, 즉 1900년대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 예비선거가 도입된 과정은 우리가 똑같습니다. 과거 미국도 당원대회인 코커스와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정당의 보수들에 의해서 후보가 결정됐단 말이죠. 그러나 예비선거를 도입하다 보니까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이 후보를 뽑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과거에는 정당의 보수들이 결정했지만 이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니까 대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예비선거를 치러서 전체 대의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공직 후보자 결정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당원 이외의 일반 국민들도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02년 위스콘신 주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어요. 처음에 도입했을 때는요, 오픈형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폐쇄형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만 대의원 선출에 관여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다가 이후에 오픈 프라이머리로 발전하겠고 46개주 이상이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우리가 알아둘 것은요, 자기가 선택한 정당의 프라이머리에만, 즉 예비선거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요, 또 지금도 당적과 무관하게 당일의 정당 하나를 선택해서 하도록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비선거가 처음에는 환영을 받다가 중간에 시들해졌습니다. 왜 예비선거를, 오픈 프라이머리를 미국에서 잘 활용을 안 했는가? 이런 겁니다. 첫째, 정당 지도자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이겠죠. 선거 비용이 증가됐습니다. 또 비용 증가만큼 투표율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후보자들이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후보가 되는 방법보다는 정당의 리더십과 실력 있는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후보자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좀 시들해졌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들어와서 다시 정착돼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은 제가 소개를 할 수가 없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과거에 1927년에 보면 흑인은 정당 프라이머리에 참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텍사스 주법이 있었는데 그걸 미국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죠. 또 프라이머리를 강제하는 것도 결세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시간 관계상 미국 판례를 몇 개 더 준비를 해왔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예비 선거의 유형인데요. 첫째, 코커스형과 프라이머리형이 있습니다. 코커스란 말은 정당의 당원들만에 의해서 대표를 뽑는 것이고, 프라이머리는 일반 국민들도 이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단 말이죠. 개방형은